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 공통수학원 마지막이고요. 이게 선생님 때 생겼다가요. 선생님이 8차 교육과정 마루타거든요. 처음으로 8차 교육과정을 겪은 사람인데 그때 행렬을 마지막으로 선생님 몇 년 만에지? 거의 한 10년 만에 봐요, 행렬. 이게 처음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근데 사실 선생님 때는 행렬 중에서도 역행렬도 배우고 엄청 많이 다양한 걸 배웠는데 여러분들은 행렬 해봤자 가장 기본 단위인 사칙연산밖에 안 배워서 여러분들은 사실 요렇게만 딱 배워두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차근차근 들어가 보도록 할게. 자, 행렬입니다. 자, 행렬이 영어로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그 영화 제목이랑 똑같아요. 아마 너네들은 짤로 봤을 거야. 막 이렇게 총알이 날라오면 이렇게 뒤로 누우면서 총알 피하는 거 있죠. 그 영화 짤 봤어요? 그 영화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요? 매트리스예요, 매트리스. 그 매트리스가 영어로 바로 행렬이에요. 행렬의 영어가 매트리스인데 매트리스 항상 어떻게 돼 있냐면 막 너네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꼭 해킹할 때 자주 사용하는 짤들이 뭐예요? 띠디디디디디 하면서 01, 01, 01 막 내려오잖아요. 이진법으로. 그걸 쭉 나열한 게 바로 행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읽어보면 행렬이 뭐냐라고 하면 여러 개의 수 또는 문자를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으로 묶어서 괄호를 사용하여 만들어서 표시한 게 바로 우리가 행렬이라고 하고요. 행, 열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일 많이 써요. A, B, C, D. 그럼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면 행렬을 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를 행이라고 하죠. 1행, 2행, 3행. 너네 이거는 국어 시간에 배우잖아. 시 같은 거 있으면 3행부터 한번 읽어볼래? 라고 많이 하잖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렇게를 우리가 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요렇게를 바로 열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읽어줄 때도 행, 열 이렇게 읽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를 1행, 여기를 2행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1열, 그 다음 여기를 2열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요 하나하나를 뭐라고 말하냐? 이행, 이열, 행열의 성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엄밀히 따지면 1행 1열이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A 1, 1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11이 아닙니다. 1, 1이 무슨 뜻이냐? 1행의 1열을 뜻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여긴 뭐가 되겠어요? 1행의 2열이니까 A 1, 2. 여기는 2행의 1열이니까 A 2, 1. 여기는 A의 2, 2. 2행의 2열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게 바로 행렬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행렬은 항상 얘를 두 개만 존재하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2 곱하기 2 행렬이다 라고 많이 표현해요. 아, 그래서 요 앞에는 결국엔 행을 뜻하는 거고 여기는 열을 뜻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말 뜻은 1 곱하기 2도 있고요. 2 곱하기 1도 있고요. 3 곱하기 3도 있고 엄청 다양한 행렬들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 곱하기 2는 1행에 2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한 줄에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대표적인 1행 2열, 1 곱하기 2행열이다 라고 하고요. 2 곱하기 1은 어떻게 되겠어? A하고 B 이렇게 써지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두 개의 행에 한 개의 열이 나와서 2 곱하기 1. 그럼 3 곱하기 3은 굉장히 커지겠죠. A, B, C, D, E, F, G, H, I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가 대표적인 3 곱하기 3 행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개념 노트 보시면 다 행렬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고 밑에 2번 보시면 n 곱하기 n 행렬과 정사각 행렬이라고 있는데 당연히 이런 것들은 다 몇 곱하기 몇 행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특히 행과 열이 같은 2 곱하기 2와 3 곱하기 3, 4 곱하기 4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정사각형처럼 생겼다 그래서 정사각 행렬이라고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읽어보시면 일반적으로 n개의 행과 n개의 열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m행 n열의 행렬 또는 n 곱하기 n 행렬이라고 한다라는 거지. 근데 특히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을 땐 우리가 정사각 행렬이라고 하고 만약에 얘처럼 2 곱하기 2, 3 곱하기 3 이럴 때는 간략하게도 2차 정사각 행렬, 3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따로 부르기도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얘가 결국 행과 열의 개수를 의미하는구나. 그리고 특히 그냥 이런 것들은 사각 행렬이라고 또 부르는 이름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뭐 예시는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되고, 옆에 3번의 행렬의 표현 중에 우리가 I행 J열, 그래서 A의 IJ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얘는 다시 말하면 11, 12, 13, 21, 22, 23, 31, 32, 33 이렇게도 표시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뒷장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선생님, 행렬의 두 개가 같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소수에서도요, 두 복소수가 같다라는 말이 나왔을 거예요. 두 복소수가 같다라고 하면 A 플러스 BY와 C 플러스 DI가 서로 같은 복소수라고 하면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끼리 같다라고 말하듯이 행렬도 두 행렬이 같다라는 표현이 있다라는 거야. 그럼 도대체 두 행렬이 같다. 그럼 이건 도대체 뭘 뜻합니까? 뭐가 같은 겁니까? 라고 하면 일단은 m 곱하기 n, m by n이 다 똑같아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당연히 1 곱하기 2와 2 곱하기 1 자체는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두 행렬이 같다라고 자체를 말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두 행렬이 같다라는 건 실질적으로 2 곱하기 2랑 2 곱하기 2던가 1 곱하기 2면 1 곱하기 2랑 똑같아야지. 일단 n by n은 무조건 똑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모양만 같으면 되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a, b와 c 이렇게 이거랑 d, e, f, g, h 2 곱하기 2 행렬 두 행렬이 같다라는 건 당연히 모양도 같아야 되지만 성분도 같아야 되더라. 그래서 실수 부분끼리 같고 허수 부분끼리 같다는 것처럼 얘도 같은 자리의 원소끼리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11과 11 행렬이 같고 요렇게가 다 같을 때 우린 비로소 두 행렬은 같은 행렬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밑에 서로 같을 조건 써놨죠. 앞에는 A를 이용해서 나타냈고 뒤에는 B를 이용해서 나타냈는데 같은 원소끼리 항상 다 같아야지만 우리는 같은 행렬이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옆으로 넘어가 볼게요. 옆으로 넘어가면 그럼 행렬도 덧셈, 뺄셈, 곱셈을 다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곱셈이고 덧셈과 뺄셈은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것만 있으면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행렬의 덧셈입니다. 행렬의 덧셈은요, 제일 쉬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거 두 개 더할 때도요, 실수 부분끼리 더하고 허수 부분끼리 더하듯이 행렬도 같은 원소 성분끼리만 더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A 행렬이 A11, A12, A21, A22 이렇게 있고요. B 행렬은 B11, B12, B21, B22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A랑 B의 행렬을 두 개 더하자라고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같은 원소끼리 더한 A11과 B12를 더하고 그 다음에 A12와 B12를 더하고 A의 E1과 B의 E2를 더하고 그 다음에 A의 E2랑 B의 E2 행렬 성분끼리 더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재미난 사실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덧셈은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통한다라는 거야. 그 말 뜻은 뭐냐? A 더하기 B나 B 더하기 A나 사실 똑같더라라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는 건 곧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있다는 거네요 라는 거야. 대표적으로 행렬은 빼기는 안 돼요. 행렬의 뺄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할 텐데 단순하게 얘기하면 덧셈은요. 11 더하고 B11 더하나 B11 더하고 A11 더하나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뺄셈은 왜 문제가 생겨요? 우리 1 빼기 5나 5 빼기 1은 답이 어때요? 다르잖아요. 얘는 마이너스 4고 얘는 4가 나오기 때문에 원소가 순서가 바뀌었을 때 뺐을 때는 원소 자체의 값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뺄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엄밀히 따지면 뺄셈은 A 빼기 B와 B 빼기 A는 엄연히 다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왜? 뺐을 때 원소 값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일단 좀 이따 뺄셈은 좀 이따 배우시고요. 일단 덧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더라라는 거. 플러스 A 더하기 B를 먼저 구한 다음에 C를 더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B랑 C를 먼저 더한 다음에 A를 더해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 왜? 더하기는 이렇게 더하나 이렇게 더하나 상관이 없기 때문에 결합법칙도 통한다라는 거. 저번에 교환법칙하고 결합법칙 좀 쉽게 해석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결합법칙 같은 경우는 괄호의 위치가 바뀔 때가 결합법칙이라고 했어요. 앞에 있다가 뒤에 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교환법칙 저 배웠고요. 결합법칙 배웠으면 갑자기 무슨 법칙이 보이죠? 분배법칙이 보일 거야. 그럼 분배법칙은 또 통하냐? 또 안 돼요. 분배법칙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을 때요. 뭐냐면 이걸 분배하거든요. 근데 분배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A가 지금 괄호의 왼쪽에 있죠. 그럼 모두 다 A는 다 왼쪽에 써줘야 돼요. 행렬은. 무슨 뜻이냐? 이게 분배되면 우리 때로는 이러잖아요. 우리가 A 곱하기 B 더하기 C 할 때 AB 더하기 AC라고도 말하고 BA 더하기 CA라고도 말하고 BA 더하기 C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왜? 어차피 곱하기는 교환법칙 성립하는데 똑같죠? 라고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건 실수일 때나 계산이 가능해요. 허수거나. 근데 얘는 행렬이에요. 행렬은 안 됩니다. AB 더하기 AC라고 꼬박꼬박 이렇게 쓰셔야 돼요. 분배할 때는 무조건 A가 왼쪽에 있으면 왼쪽에 무조건 A가 자리 잡아야 된다. 그 말 뜻은 이런 경우는 될 수가 없다. 이런 경우는 틀리다라고 보면 돼. 왜? 곱셈도 실질적으로 교환법칙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렬은 덧셈은 아무 고민하지 말고 해라.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하지만 곱셈과 뺄셈은 조심하실 게 하나씩 있다. 뺄셈은 절대 교환법칙이 통하지 않고 곱셈도 분배법칙은 통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분배할 때 위치만 지켜준다면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여기 덧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 덧셈 보시면 뭐 A, 1, 2 이렇게 두 개 더하면 되고 그 밑에 혹시 중간에 참고 보이세요? 참고? 참고 뭐라고 써있냐면 사각형 밑에 참고에 같은 꼴이 아닌 두 행렬의 덧셈은 정의되지 않는다. 무슨 뜻이에요? 1 곱하기 2와 2 곱하기 1은 못 더합니다. 왜? 생각해보세요. 1/2랑 2/1은 못 곱해, 이거 못 더해요. 왜 못 더하냐면 서로 성분끼리 비교하기가 힘들어요. 왜? 1 곱하기 2는 사실상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1, 1. 그리고 B에, A로 할게. A에 1, 2. 이렇게 생긴 게 1 곱하기 2고요. 더하기 2 곱하기 1은 B, 1, 1. B, 1, 2.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더하려면 원소 자체가 안 맞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양이 다른 상태에서는 사실상 덧셈은 불가하다. 물론 뺄셈도 불가하다. 그러면 모양이 다를 때는 언제만 됩니까? 이것도 곱하기는 돼요. 그래서 이제 행렬이 사실 복잡한 이유가 이럴 땐 되고 저럴 땐 안 되고 이럴 땐 또 되고 이럴 땐 안 되니까 혼란이 많이 오니까 더하기 빼기 곱셈마다 될 때나 안 될 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밑에 볼게요. 행렬의 덧셈과 덧셈에 대한 성질이 있는데 1번 덧셈에서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그래서 A 더하기 B나 B 더하기 A는 아무 문제 없고 A랑 B를 더한 다음에 C를 더하나 B랑 C를 더한 다음에 A를 더하나 문제가 없다. 그리고 밑에 뭐라고 써 있어? 그래서 더하기일 때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통하니까 굳이 괄호를 쓸 필요 없다. 항상 생략해서 써도 아무 문제는 없다. 그래서 2번에 보면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에 의하여 더하는 순서가 상관이 없으니 행렬 더할 때는 니네 마음대로 먼저 더하고 싶은 거 더해도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뒷장 넘어가 볼게요. 그럼 이제 여기에 영행렬이라는 게 이제 나옵니다. 영행렬. 영행렬은 딱 봐도 뭘 뜻하는지 아시겠죠? 모든 원소가 다 0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걸 우리가 영행렬이라고 해요. 근데 그럼 이 영행렬이 왜 필요해요? 때로는 영행렬을 나오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두 행렬을 더했는데 때로는 다 원소가 없어져서 0000 모든 원소가 0000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냐라는 거야. 근데 0000으로 나왔을 때는 너무 귀찮으니까 그때는 우리가 조금 비스듬히 눕혀진 0을 써서 이걸 우리가 바로 영행렬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이 아니라 영행렬이고요. 숫자 0은 똑바로 쓰지만 이것도 사실 미안하지만 수학도 약속이 있어요. 삼각형에서 꼭지점은 대문자, 길이는 소문자. 그리고 삼각형 그래프 그릴 때 무조건 A점 잡으면 반시계 방향으로 BCD를 돌리듯이요. 얘도 약속입니다. 0을 살짝 비스듬히 눕힌 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영행렬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냥 0이라고 했을 때는 걔는 0밖에 없다. 다 뺐더니 그냥 0이라는 원소가 나온다 할 때는 0으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영행렬은 사실은 아시다시피 거의 무적이잖아요. 뭐 자기한테는 영향이 안 받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A 더하기 영행렬이나 0 더하기 A 행렬이나 사실 다 A 행렬이라고 말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0은 거의 있으나 마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행렬의 뺄셈을 구할 텐데요. 행렬의 뺄셈은 덧셈이랑 사실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우리가 A랑 B랑 모양은 일단 일치해야 돼요. 모양 일치. 여기서 말하는 모양 일치라는 건 n/n. 요 모양 꼴은 일단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여기 1, 1, 4개 있고, 그 다음 B도 B로 시작하는 1, 1, 뭐 이렇게 쭉 있을 텐데, 얘네들이 만약에 빼라고 하면 조심해야 될 건 뭐다? 그대로 A 빼기 B면 절대 B에서 A를 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 순서 방향 그대로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A11에서 B12를 빼고 A12에서 B의 12를 빼주고 이렇게 순서대로 약속을 꼭 지켜서 써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참고에 같은 꼴이 아닌 두 행렬은 당연히 뺄셈은 정의될 수 없다. 이건 더하기랑 똑같다. 하지만 2번에 보시면 행렬의 뺄셈에 대해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왜 결합법칙까지 안 됩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누가 누구한테 근데 결합법칙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위험해요. 그래서 이 뒤에 일반적이라는 말을 써준 거예요. 왜? 결합법칙은 일단 일반적으로는 안 되는데 될 때도 있다. 결합법칙은. 하지만 교환법칙은 안 됩니다. 밑에 보시면 A 빼기 B와 B 빼기 A는 다르다. 이게 굉장한 이제 포인트죠.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런 거 나올 거예요. A 행렬 더하기 B 행렬이 C래요. 그럼 여기서 우리 A 행렬 어떻게 찾는지 아세요? B 행렬? 여기서 B 행렬 찾으라고 하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겠어? A 빼주면 되겠네. 이렇게 뺍니다. 틀려요. 왜 틀릴까요? 이렇게 빼주면 안 돼요. 왜? 실질적으로 C 빼기 A랑 A 빼기 C는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확한 표현 방법은 여기서 A를 날리려면 여기다가 A를 빼주는 게 아니라 요렇게 만들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쵸? 이해 가십니까? 그래야지만이 얘랑 얘랑 만나서 없어지잖아요. 그럼 지금 어느 쪽에 썼어요? 왼쪽에 썼죠? 그럼 얘도 정확하게 왼쪽에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냐? 마이너스 A 더하기 C라고 써주셔야 돼요. 왜? 아까 말했잖아요. 마이너스 A에서 C 더한 것과 실질적으로 얘 빼기라고 해서 뒤로 넘기면 C 마이너스 A가 되면 원소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이해 가세요? 왜냐면 마이너스 붙여서 원소가 마이너스 1이 됐는데 얘가 만약에 뒤로 갔을 때는 실질적으로 요 C의 원소에 따라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는 항상 방향을 지켜줘야 된다. 왼쪽에 썼으면 왼쪽에 써야 되고 오른쪽에서 B를 뺐으면 오른쪽에서 B를 빼줘야 된다. 방향이 항상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게 또 어디랑 똑같냐? 곱셈도 똑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A, B 행렬이 C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양쪽에 A를 한 번 더 곱하고 싶대. 그럼 당연히 A제곱 B 만들고 싶으면 뭔가 여기다 곱해도 A가 두 개니까 A 제곱으로 쓰면 되겠죠. 안 된다 이거야. 왜? 곱셈도 교환법칙이 통하지가 않기 때문에 왼쪽에 A를 곱해서 A 제곱을 만들면 얘도 왼쪽에 A를 곱해줘야 된다. 만약에 여기다 A를 곱하면 실질적으로 CA와 AC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왜? 원소 곱하는 게 교환법칙이 안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셨죠? 자, 그래서 밑에 넘어가면 리마크 2 해가지고 이렇게 써 있는데,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옆에 5번에 실수배라고 나옵니다. 실수배가 뭐냐면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우리 A 행렬이 있는데, A 행렬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어떤 상수 K를 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는 거야. 실수는 사실상 아무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문제를 만들지 않는 애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우리가 갖고 있는 원소에다 다 같이 K를 곱한다는 건 하나씩 분배 법칙을 써도 되고 거꾸로 묶어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말 뜻은 뭐냐? K 곱하기 A 행렬과 A 곱하기 K 행렬은 사실상 똑같다. 왜? 얘는 실수니까. 얘는 실수이기 때문에 실수일 때는 곱하기가 교환법칙이 성립하더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같은 꼴인 A, B가 있을 때 K를 곱하면 KL을 곱한 다음에 1번에 KL을 먼저 곱한 다음에 A 행렬에 곱하나 A 행렬에 L을 곱한 다음에 K를 곱하나 A 행렬에 K를 곱한 다음에 L을 곱하나 사실 다 똑같다. 그리고 K 더하기 L에다가 A 행렬을 곱하면 하나씩 분배해줘도 문제 없다. K 곱하기 A 행렬에다가 L 곱하기 A 행렬을 한 다음에 더해줘도 문제가 없다. 실수니까. 그리고 K 곱하기 A, B 두 행렬을 더하는 것도 K를 분배해서 K 곱하기 A 행렬에다가 K 곱하기 B 행렬을 구하나 A 곱하기 K 구한 다음에 K 곱하기 B 행렬 구하나 아무 문제 없다. 실수배는 그냥 고민하지 말고 그냥 원래대로 하던 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행렬의 실수배의 덧셈과 뺄셈은 같은 행렬의 실수배를 다항식에서 동량처럼 다루듯이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뒷장 넘어가 볼게요. 지금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데요. 문제 풀면서 또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곱셈의 별표 100만 개 치세요. 여기부터가 문제예요. 곱셈이 어려워요. 곱셈. 왜냐면 계산 실수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곱셈이 어렵냐? 일단 교환법칙 통하지가 않아요. 곱셈이.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 주저리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일단 단순하게 말씀해 드리면 곱하기를 할 때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아까요. 두 행렬을 더하거나 뺄 때는 모양이 똑같아야 돼요. n by n이 똑같이 나와야 돼요. n by n 더하기 n by n. 그리고 둘이 뺄 때도 똑같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곱셈은 달라도 돼요. 그 말 뜻은 뭐냐? 근데 달라도 되는데 또 규칙이 있어요. 이런 것들밖에 안 돼요. 너네들이 한번 규칙을 찾아보세요. 1 곱하기 2 행렬하고 2 곱하기 3 행렬 곱할 수 있고요. 2 곱하기 2 행렬하고요. 2 곱하기 1 행렬 곱할 수 있고요. 2 곱하기 3 행렬하고 3 곱하기 2 행렬도 곱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모양이 다르더라도 곱했을 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 그 말 뜻은 뭐냐? 안 되는 거 적어드릴까요? 1 곱하기 2 행렬하고요. 1 곱하기 2 행렬은 못 곱해요. 사실상. 그리고 2 곱하기 2 행렬하고 1 곱하기 2 행렬도 못 곱합니다. 그럼 왜 얘네들은 싹 다 안 되고 얘는 왜 곱하기가 통하냐라고 하면 규칙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어떤 규칙이 있어요? 바로 앞에 거에 무슨 뭐와? 열과 뒤에 행렬의 행이 똑같아야 돼요. 지금 보시면 1 곱하기 2, 2 곱하기 2, 2 곱하기 3 행이죠 여기가. 아이고 열. 이 앞에가 열이죠. 그쵸? 그리고 요 뒤에 행렬은 여기가 뭐예요? 행이에요. 숫자가 어때요? 같아요. 요럴 때만 유일하게 곱셈이 통해요. 근데 곱셈이 되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 얘와 얘가 끌어안고 죽어요. 똑같으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는 1 곱하기 3 행렬이 나오고요. 얘는 2 곱하기 1 행렬이 나오고 얘는 2 곱하기 2 행렬이 나와요. 얘는 여기가 다르니까 얘네끼리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건 곱하기가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곱하기 전에 무슨 모양이 나올 거야를 알고 곱셈을 시작하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A 행렬이 1, 2, 3, 4고요. 그럼 얘는 2 by 2죠. 2 곱하기 2 행렬이에요. 그럼 B 행렬을 못해도 만약에 제가 2 곱하기 1로 해볼게요. 5, 6 이렇게. 그럼 얘는 2 곱하기 1 행렬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곱하시오 하면 행과 열이 똑같기 때문에 열행이 똑같기 때문에 죽어서 실질적으로 얘는 2 곱하기 1 행렬이 나올 거예요. 그럼 도대체 저 2 곱하기 1 행렬은 어떻게 나오냐라고 하면 잘 보세요. 1 곱하기 5 더하기 2 곱하기 6 이렇게 돼서 나와요. 그래서 1 곱하기 5 더하기 2 곱하기 6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3 곱하기 5 더하기 4 곱하기 6 해서 5 더하기 12에서 17, 15 더하기 24에서 39, 바로 2 곱하기 1 행렬이 이런 모양 형태로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순서 엄청나게 헷갈리죠. 왜 갑자기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냐라고 하면 제가 여기에 아주 재밌는 예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애들 다 이해하더라고. 지금 요 표 맨 위에 거 보시면요. P라는 놈은 공책이 350원, 연필은 150원, 지우개 100원이 있어요. Q는 300원, 130원, 90원이 있어요. 그럼 얘를 행렬로 표시하면 앞에 도는 몇 곱하기 몇 행렬이에요? 2 곱하기 3 행렬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오죠? 350, 300, 150, 130, 190, 2 곱하기 3 행렬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값은 공책을 3권 살 거고 3, 4, 4, 2, 2, 3이니까 얘는 3 곱하기 2 행렬이에요. 그럼 둘이 곱할 거래. 왜 곱하냐? 값 입장에서 공책을 3권, 연필을 4권, 지우개를 2개 살 거거든? 그럼 얘가 총 필요한 돈이 얼마냐? 우리 어떻게 계산해? 공책 곱하기 공책 350원 곱하기 값 3개 더하기 150원짜리 연필 값은 곱하기 4개 지우개 100원짜리 값은 2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 이 350원짜리 3개 살 거고 150원짜리 4개 살 거야. 그리고 100원짜리 2개 살 거야. 이렇게 구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도 어떻게 나온 거야? 하나짜리 5개, 1원짜리 5개, 2원짜리 나 6개 살 거야.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얘도 나 3원짜리 5개,
4원짜리 6개 살 거야. 이렇게 돼서 공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게 지금 혼란을 잘못하다가는 엉뚱한 거랑 곱해서 더하는 애들이 진짜 많아요. 행렬 쉽죠? 지금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이 설명이 좀 처음 듣는 거일 수도 있고 복잡해 보이니까 어려울 수 있는데 막상 문제 풀면 되게 쉽거든요. 그럼 뭐야? 더하면 되네? 곱할 때 조심하시면 되네? 뺄 때 교환법칙 성립 안 하네? 되게 문제는 단순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계산 실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해볼게. 예를 들어서 A, B, C, D가 있었어. 그리고 여긴 1, 2, 3, 4라고 해볼게. 그럼 2x2고 얘도 2x2니까 실질적으로 얘는 곱해져서 얘는 2x2 공식이 나올 거야. 그럼 한번 읊어보자 이거지. 이렇게 생각하자 이거지. A1짜리나 하나, B1짜리 3개 살 거야. 그래서 A 더하기 3B 나오고 A1짜리 2개, B1짜리 4개니까 2A 더하기 4B 나오고 C1짜리 하나, D1짜리 3개니까 C 더하기 3D고 C1짜리 2개, D1짜리 4개니까 2C 더하기 D4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x2 행렬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예시를 굳이 넣어놓은 이유가 자기가 행렬 공식 이거 이렇게 어디 있어? 여기 요 원소대로 만약에 공부하잖아요. 와 이거 졸라 헷갈려요. 이게 보면 뭐 A11 더하기 B11 이거는 2x2끼리 곱한 걸 대표적인 예시를 해놓은 거니까 다행인데 복잡한 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럴 때는 지우개랑 뭐 얼마짜리 몇 개 산다 이렇게 비유하면 왜 얘랑 얘랑 곱해서 더하는지를 알 거다라고 해서 선생님이 예시를 넣어놓은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기가 곱하기 그 순서가 헷갈릴 땐 항상 예시를 먼저 보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제가 여기에 엄청나게 많이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참고 이것은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한 곱셈의 정의다. 정의는 하나의 약속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곱셈 규칙은 행의 열을 곱한다라고 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1, 2, 3, 4 해놨죠. 1, 2, 3, 4 보면 1 곱하기 2 행렬은 2 곱하기 1과 곱했을 땐 1 곱하기 1. 대표적인 예시들 4개 써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참고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행렬 A의 열의 개수와 행렬 B의 행의 개수가 같지 않을 때 두 행렬의 곱 A, B는 정의하지 않는다. 더하기 빼기는 모양이 똑같아야 되지만 곱셈과 나눗셈은 열, 행, 순서가 맞지 않으면 무조건 정의할 수 없다. 마음대로 1 곱하기 2와 1 곱하기 2인데 자리를 바꿔서 하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없다라는 거야.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그것들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밑에 리마크에 또 표시돼 있죠. 아까 0이 뭐였죠? 영행열이었죠. A0 곱하기 0A는 항상 0일 수밖에 없다. 이건 당연히 국룰이죠. 근데 조심하실 게 있어요. 이게 좀 이따 배울 텐데 A0이랑 0A는 당연히 0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수학에서요. 우리가 A 곱하기 B가 0이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뭐여야 된다고 배웠죠? 0이어야 된다고 배웠어요. A가 0 또는 B가 0이어야 된다. 근데 이건 실수에서만 해요. 근데 이 행렬에서 문제가 뭐냐? A, B 둘이 행렬을 곱했더니 0이래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0이어야 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 실질적으로 A, B가 0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둘이 곱해서 계산을 했더니 0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행렬은 A랑 B랑 곱해서 0이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가 0이다?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또 막 이런 것도 되게 연습했던 거 기억나죠? 실수에서요. A, B랑 A, C랑 같대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생각해요? A가 뭐던가? 0이던가? 아니면 A가 0이 아니면 B랑 C랑 어떻다고 배워요? 같아야 된다라고 배우잖아. 이건 또 실수일 때만 이래요. 행렬은 또 이게 안 돼요. AB 행렬이랑 AC 행렬이 같대요. 그러면 A가 0이어야 되냐? 그건 또 아니에요. A는 0이 아니어도 돼요. 심지어 그러면 A가 0이 아니면 B랑 C랑 같아야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달라도 돼요. 심지어. 당연히 물론 A가 0이면 0 곱하기 B나 0 곱하기 C는 0으로 똑같겠지만 굳이 A가 0이 아니어도 되고요. 0이 아니라고 해서 B랑 C랑 같아야 되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야. 그냥 단순히 행렬은 계산이 된 값 자체가 같다는 거지 그게 무조건 둘 중에 하나가 0이라고 해서 0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야. 이해하셨죠? 이거 좀 이따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바로 나오네요. 자, 힘들죠? 아니에요. 힘든 거 아니에요. 자, 1번. 행렬의 곱셈에 대한 성질을 한번 봐볼게요. 미안, 자문자답했어. 힘들지? 아니, 근데 얘들아, 안 힘들어.
이거 안 힘든 거야, 솔직히 말하면. 좀 이따 문제 풀면 쉬울 거야. 자, 행렬의 곱셈에 대한 성질 봐볼게. 밑에 예시 써있죠? A, B 두 개. A, B랑 BA를 구해보니까 원소가 어때요? 달라요. 그래서 A와 B는 BA랑 다르다. 그래서 행렬의 곱셈은 수에서, 요 실수 관계, 허수 실수에서 그 수에서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합과 곱이 정의되어 있는 세 행렬 ABC에 대해서는 결합 법칙과 분배 법칙은 성립한다라는 거야. 그 말 뜻은 뭐냐면 곱셈만 교환 법칙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지 결합하고 분배는 써도 된다 이거야. 이해하셨죠? 아까 분배는 어떨 때만 된다 그랬어. 같은 위치에 곱해줘야 돼. 항상 A를 왼쪽에 썼으면 A의 왼쪽에 다 써 있으면 되고 오른쪽에 써 있으면 오른쪽에 써 있으면 된다라는 거야. 아셨죠? 자, 밑에 리마크 1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거 대표적으로 방금 말했던 거다. 잘 따라와. 나 한다. A랑 B 행렬을 곱했더니 0이래요. 그럼 밑에 1번 한번 읽어볼게요. 실수의 곱셈에서는 둘이 곱해서 0이면 둘 중에 하나는 0이다가 성립한다 이거야. 또는 A가 0도 아니고 B도 0이 아니면 둘이 곱해서 0이 안 된다는 당연한 설명이다라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여기다 써줄게. 말로 하면 이해 못할까 봐. 자, 무슨 뜻이냐? 실수 범위에선 A, B가 0이면 둘 중에 하나는 0이어야 된다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면 당연히 곱한 것도 0이 아니다는 사실 실수에서는 맞다. 수의 체계에서는 맞다. 근데 행렬에서는 아니다. 행렬에서는 A랑 B랑 곱했더니 0이래. 행렬에서는 A랑 B랑 곱했더니 0이라고 해서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행렬이어야 된다? 틀렸다 이거야. 엉뚱하게 두 개 곱했는데 0행렬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해하셨죠? 두 번째, A도 0행렬이 아니고 B도 0행렬이 아니야. 근데 신기하게 둘이 곱해서 0이 아닐 거야? 틀렸다. 둘 다 0이 아닌데도 곱했더니 0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제가 밑에 뭐 여기 예시 써놨죠. 밑에 맨 밑에 예시 있잖아요. A가 1, 마이, 2, 마사고 B는 4, 2, 2, 1인데 옆에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둘이 곱했더니 0행렬 나와요. 오, 둘 다 0이 아닌데 곱했더니 0행렬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이해하셨죠? 자, 밑에 2번도 같이 읽어보면 B랑 C랑 다르고 A, B랑 A, C가 같으면 이라고 나왔어. 자, 수의 체계에서는 B랑 C랑 다르대. 힘들면 안 돼. B랑 C랑 다르고 A, B랑 A, C가 뭐 어떻대? 같대. 그러면 B랑 C랑 다르다는 전제가 걸려 있으면 무조건 A는 0이어야 되거든. 근데 행렬에서는 아니다. 행렬에서는 A랑 B랑 달라도 B랑 C 행렬이 다르고 A, B 행렬과 A, C 행렬이 같으면 B, C 행렬이 다르네? 그럼 A는 무조건 0이어야겠네? 아니다. 0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야. 엉뚱하게 A, B랑 A, C 곱했더니 각각 0, 0 또는 또 다른 같은 행렬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뒷장으로 그냥 넘어갈게요. 바로. A의 거듭 제곱입니다. A를 졸라 곱해. A를 졸라 곱하면 그냥 졸라 곱하면 돼요. 똑같은 걸 그 대신 똑같은 걸 거듭 제곱하잖아요. 얘들아, 똑같은 걸 계속 곱하면 어차피 자리 바꿔도 어때요? 똑같으니까 유일하게 똑같은 걸 거듭 제곱할 때는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즉 무슨 뜻이냐? AA 곱하나 얘네 둘이 자리 바꿔서 AA 구하나 사실 똑같다라는 거야. 이거는 같은 거 할 때만. 이해하셨죠? 이건 너무도 쉬운 거니까 넘어갈게. 그래서 뭐를 조심하시면 되냐면요. 거듭 제곱은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A, B를 제곱해달래요. 그럼 애들 제일 많이 하는 실수 1번. 이 분배 법칙 씁니다. 근데 이거 수의 체계에서는 맞거든요. 우리 해봤잖아요. 우리 2 곱하기 4의 제곱 구하래. 8의 제곱도 맞지만 2의 제곱 곱하기 4의 제곱도 맞거든요. 근데 이건 수의 체계에서만 말이 되는 거고 행렬에서는 이게 안 된다 이거야. 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거든. AB 곱하기 AB가 만약에 얘랑 같게 나오려면 무슨 법칙이 통해야 되냐면 얘네 둘이 자리 바꿔서 A 곱하기 B 곱하기 B에서 얘가 나온 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아시다시피 얘네 둘이 교환 법칙이 통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러면 AB의 제곱은 어떻게 써야 돼요? 이게 답이 아니면 AB의 제곱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AB 곱하기 AB 아니냐. 그래서 답이 AB예요. 끝입니다. 되게 단순하죠. 그럼 AB의 3승은 뭔지 아세요?
A, A, B, A, B, A, B예요. 그냥 진짜 단순 무식하게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그냥 순차적으로 계산하셔야 돼요. A, B, A, B, A, B, A, B, A, B. 이게 답이에요, 그냥. 그래서 거기 써 있죠. 하나일 때 상관이 없는데 밑에 보면 행렬에 관한 식의 전개가 있을 거야. 얘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곱셈 공식도 다 깨져요. 이 행렬이 그래서 짜증나는 거예요.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얘들아 잘 봐봐. 아, 이거 쓰러지면 안 되는데. 야, 쟤 죽었다. 저 맨 뒤에 지수랑 지원이 죽었다. 죽여버릴까? 자, 가볼게. 자,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죠. 그러면 애들이 제일 많은 실수가 뭐겠어? 이거겠지. 그럼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 그러냐면 A는 똑같은 걸 제곱하는 거니까 똑같은 놈은 교환 법칙이 통하니까 A 제곱 맞아요. B도 맞아요. 근데 얘가 문제인 거야. 왜요, 선생님? 우리가 기본적으로 A 더하기 B, A 더하기 B를 곱할 때 분배 법칙을 쓰면요. A 제곱 왼쪽에 있으면 왼쪽에 써야 돼요. 왼쪽에 있으니까 얘 곱할 때는 AB고요. 얘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BA이고요. 얘는 B제곱이에요. 근데 우리 수학에서 얘를 2AB로 썼던 이유가 뭡니까? 교환법칙이 통하니까요. 근데 행렬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얘가 답이에요. 그냥 이렇게 무식하게 써야 돼요. 왜? 얘랑 얘는 값이 다를 거거든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서 그래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다 쓰시면 안 돼요. 3차도 겁나 빡세요. 3차는 어떻게 되겠어요? AB의 전체 3승은 다시 말하면 AB, AB, AB 3번 곱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얘 전개하면 얘죠. 여기다가 A 플러스 B를 곱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웃긴 게 뭐냐면 여기는 A 세제곱이에요. 근데 얘 곱할 땐 A 제곱이 무조건 왼쪽에 있어야 되고요. 얘랑 얘 곱할 땐 A가 오른쪽에 있죠. 그러면 함부로 A 제곱 B라고 쓰면 안 돼요. A, B, A예요. 얘는 되죠. A, B, B니까 A, B 제곱은 또 맞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는 노가다성으로 다 계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식의 전개 보시면 다 그냥 노가다로 다 써놨어요. 그냥 얘는 교환법칙 통하지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냥 오로지 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여기 하나만 알려주고 잠깐 쉬는 시간 드릴게요. 여기 써놓으실 분은 써놓으세요. 왜냐면 저도 문제를 많이 풀어보니까 이게 좀 너네들한테 도움이 돼서. 아까 거듭제곱 알려드렸잖아요. 우리 저번에 복소수 때 그거 기억나요?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z가 이거면 우리 그냥 막 뭐 하자 그랬죠? z 제곱은 뭐 나온다? i 나온다. 외웠잖아요. 그쵸? 얘도 이 행렬도요. 거듭제곱이 있어요. 똑같은 놈을 계속 n승하면 규칙적으로 늘어나는 것들이 모양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어디 써놔도 되고 나중에 그냥 경험해 보셔도 돼요. 뭐냐면 1, 0, 1a 그리고 1, B, 0, 1 0이 하나 있을 때예요. 1이 대각선으로 있고 이런 것들을 만약에 n승하잖아요. 그럼 어떤 친구들은 저걸 진짜 다 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곱하겠지? 1, 1, A, 2A. 사실 이러면 바로 규칙 보이는데. 0, 0, 0, 1. 규칙 보여요? 하나만 더 해볼까? 여기다 한 번만 더 곱해볼게. 똑같은 놈을. 그러니까 얘는 다시 말하면 얘를 A라고 두면 얘는 A의 제곱이고 얘는 A의 세제곱 구해보는 거예요. 그럼 규칙 한번 너네가 찾아봐봐. 간다. 1, 0, A, 2A. 0, 0, 0, 1. 규칙 보여요? 무슨 규칙 보이지?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A 부분이 하나씩 계속 늘어요. 그 말 뜻은 뭐냐? 이거는 n승하면 무조건 1, 0, 1, n, a 이렇게 나와요. 만약 10번 했으면 10a, 3번 했으면 3a, 5번 했으면 5a.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딴 애들보다 빨리 푸는 방법 중에 하나죠. 이건 언제 다 계속 하고 있냐 이거지. 얘는 그럼 똑같이 나와요. 얘도 어떻게 나와요? 1, 0, 1에 bn 나와요. 똑같이. 쟤도 10번 하면 10번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엔 0이 두 개일 때가 있어요. 세트로. 자,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요거 따로 쓰고 A, 0, 0, 1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또 1, A, 0, 0 요것도 있어요. 그리고 A, B, 0, 0 요거를 n승하자 이거야. 야, 저거 언제 다 n승하고 있냐. 얘는 0이 한 개 있을 때
얘는 0이 두 개가 있을 때. 그럼 얘는 신기하게 뭐로 나오냐면요. A의 n승 0, 0, 1 나와요. 얘도 1, 0, 0, A의 n승. 얘는 A의 n승 0, 0, B의 n승.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지수로 올라가요. 저 n 값이.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0이 없는 것도 있어요. 또 0이 없이 거듭제곱의 규칙을 따르는 게 뭐냐면 1, 마 1, 마 1, 1, n승. 요겁니다. 요거는 뭐가 나오냐면요. 2의 n-1승에 1, 마 1, 마 1, 1 나와요. 신기하죠? 한 번만 해볼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1, 마 1, 마 1, 1을 한번 제곱해보자 이거야. 그럼 다시 쓰면 1, 마 1, 마 1, 1을 1, 마 1, 마 1, 1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뭐 나오는지 볼게. 1, 1, 2,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1, 2. 그럼 얘를 2로 묶어보면 실수배 묶어 쓸 수 있다 그랬지? 1, 마 1, 마 1, 1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를 한번 2승 해보니까 2의 1승이 돼서 나와요. 2승이면 위에가 1승 되고 아마 얘 3승 했으면 여긴 2의 제곱으로 묶였을 거예요. 그래서 뒤에는 똑같이 나오고 앞에가 2의 거듭제곱꼴로 나온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 알려드린 요 6가지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가지. 이게 선생님도 문제를 많이 풀어보니까 많이 나오는 거듭제곱 모양 중에 하나고 남들은 일일이 해서 규칙 찾고 있을 때 우리는 아까 복소수처럼 루트 2로 시작하면 제곱할 줄 알아야 되고 루트 3이 나오면 3승에서 z세제곱이 1이다. z세제곱 마이너스 1이다를 찾듯이 대표적으로 많이 외우는 것들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가볼게. 자, 단위 행렬부터 한번 가볼게요. 끝났어 이제. 단위 행렬이랑 케일리 해밀턴 정리 배우면 오늘 끝이야. 자, 단위 행렬입니다. 단위 행렬. 자, 단위 행렬이 뭐냐면 얘들아 뭔가 단위 행렬하면 뭔가 무슨 느낌이 좀 어감이 있어? 기본적인 이런 뜻이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우리 단위라고 하면 뭔가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잖아. 킬로그램, 그램, 뭐 초, 분, 시 이런 것처럼 행렬도 가장 기본이 되는 행렬이 있어. 그러니까 모든 행렬의 가장 근간이 되는 가장 기본 행렬. 그걸 우리가 단위 행렬이라고 하고 단위 행렬은 어떻게 생기느냐면 항상 모양이 이렇게 일치돼 있어. 1, 0, 0, 1 이렇게. 또는 1, 0, 뭐 0, 0, 1, 0, 0, 0, 1. 항상 대각선은 1이고 모든 것들은 다 0으로 되어 있어. 저게 단위 행렬이다라고 보면 돼. 근데 그러면 왜 가장 기본이 되는 행렬 얘를 왜 단위 행렬로 했습니까? 라고 하면 신기한 게 뭐냐면 단위 행렬은 곱하기에서 1과 같은 역할을 해줘. 더하기에서는 0 같은 행렬을 해주고. 무슨 뜻이냐? 우리가 수학에서 2 곱하기 1은 뭐지? 2라고 가르쳤어. 왜? 이 1은 곱할 때 영향을 줘, 안 줘? 안 주지. 자기 자신 나오잖아. 근데 신기하게 단위 행렬이 그런 애야. 무슨 뜻이냐? A 곱하기 2가 A 나와. 그리고 2 곱하기 A도 A 나와. 그 말 뜻은 뭐냐면 단위 행렬과 곱했을 때는 교환 법칙이 성립해. 원래 곱하기 안 됐었잖아. 그치? 그리고 신기한 게 아까 A 더하기 B의 제곱 자체가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A 더하기 B제곱이었거든. 왜 선생님 이거 2AB로 안 씁니까? 라고 하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거든. 근데 신기하게 단위 행렬은 좀 특이해. A 더하기 2를 제곱하잖아. 그럼 A제곱 더하기 AE 더하기 2A 더하기 2제곱이란 말이야. 근데 신기하게 얘가 답이 뭐냐면 A제곱에다가 얘 어차피 똑같이 나와. A2도 A고 2A도 A여서 얘는 여기가 2A로 돼서 나와. 그리고 2제곱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야. 근데 또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단위 행렬은 수천만 번 무한번 거듭제곱해도 자기 자신 나와. 무슨 뜻이냐? 2제곱은 또 2야. 그러니까 2는 수천만 번 거듭제곱해도 2가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행렬을 단위 행렬이라 하다 보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교환 법칙도 성립하게 해주고 어떤 계산을 할 때 전혀 영향을 안 끼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물론 더하기 빼기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왜? A 더하기 2는 실질적으로 얘가 원소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더했을 때 값은 A가 나오진 않는다. A에다 2를 더한 놈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볼게. 단위 행렬은 뭘 단위 행렬이라고 하냐?
AE와 EA, 즉 교환 법칙이 성립하게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행렬인데 그걸 우리가 단위 행렬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뭐 안 돼, 뭐 안 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다 E가 들어가는 순간 다 된다고 보면 돼. 우리가 아까 말한 곱셈 공식도 다 통할 거고 교환 법칙도 통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요거 있죠. 요거 한번 밑에 리마크 한번 읽어볼게. A가 0이 아니고 A는 0이 아니래. 근데 A, B는 A래. 이렇게 나왔어. 그럼 우리는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하지? A는 0이 아닌데 A, B를 곱했더니 A래. 그럼 이 B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2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건 안 된다는 거야. 신기하게. 왜? 아까 말했지만 A, B를 곱했을 때 A가 나온다. 실수에선 당연히 B가 뭔가 1이 되거나 2가 되면 될 것 같은데 행렬에서는 실질적으로 둘이 곱했을 때 A가 되는 건 2가 아닌 전혀 새로운 숫자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얘만 또 조심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밑에 A도 0이 아니고 B도 2가 아니지만 A, B를 곱한 건 A가 나올 수도 있다?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냥 단위 행렬을 이렇게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뒷장 넘어가 볼게. 뒷장에서 단위 행렬의 거듭 제곱은 수천만 번 해도 자기 자신 나오니까 고민 안 해도 되고요. 아까 말했지만 A 플러스 B 곱하기, 예를 들어서 얘들아, A 더하기 2B 행렬을 구해달라. 얘들아, 이거 전개하면 뭐 나올까? A 제곱. 요렇게 곱하면 2AP, A가 왼쪽에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곱하면 A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BA라고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2B제곱이거든요. 이거 절대 못 합친다라는 거. 근데 이게 또 신기하게 단위 행렬이 들어가면 A 더하기 2, A 더하기 2, 2래요. 그럼 얘는 또 신기한 게 뭐냐? A제곱, 2AE, 2A 더하기 2제곱 나오잖아요. 그럼 신기하게 얘 자체는 어차피 똑같은 A 나오니까 A제곱 더하기 3AE 그리고 2는 거듭 제곱해서 자기 자신이니까 2가 나온다. 심지어 얘는 없어도 된다. 그래서 A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2가 나오는 게 우리 단위 행렬의 역할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옆에는 뭐 주저리 써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우리 문제를 통해서 하면 되고요. 우리 케일리 해밀턴 정리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케일리 해밀턴 정리입니다. 수학자 이름이에요. 우리 뭐 롤의 정리, 너네 아직 안 배웠구나. 롤의 정리 나중에 미적분 배우면 배울 텐데 롤의 정리 이런 것처럼 수학자 이름을 딴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는 게 있는데 근데 이거 언제 써요?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 근데 그냥 딱 한 문장으로 언제 쓰는지 보여줄게. 여러분들 이번 주간 테스트 유사문항에서 이 문제 기억나요? x 13승 더하기 4x 12승 더하기 5x 10승 더하기 주저리가 얘로 나눠 떨어질 때 얘로 나누었을 때 뭐 나머지 이거 막 구하라 했던 문제 기억나요? 기억나? 이번 주간 테스트에서 그때 우리 이거 어떻게 풀었죠? x-1을 먼저 여기다 다 곱해줬어요. 그래서 얘가 x5승 마이너스 1은 0이야. 그래서 x5승을 1로 만든 다음에 얘를 다 모조리 어떻게 했죠? 다 차수를 다운시켰어요. x13승은 얘를 제곱한 다음에 3승 곱하면 되니까 x3제곱 12승은 얘를 제곱한 다음에 제곱하면 되니까 4x제곱 얘는 얘를 제곱하면 되니까 플러스 5 이렇게 해가지고 차수 다운시킨 걸 다시 이제 얘로 나눴단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얘의 역할이 뭐였어요? 차수를 다운시키기 위한 원소를 하나 찾고 얘를 차수를 다 떨어뜨리는 데 목적을 둔 거잖아요. 얘랑 똑같은 원리가 저 케일리 해밀턴 정리예요.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서 예를 들어서 A의 15차를 구하고 싶은 거야. 와, 근데 이걸 언제 15번 하니? 그럼 A 15차를 어떻게 하면 차수를 다운시킬 수 있을까라고 나온 게 바로 케일리 해밀턴 정리입니다. 그럼 바로 어떻게 다운시키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라는 행렬이 A, B, C, D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바로 뭐냐?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거예요.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의 A 플러스 AD 마이너스 BC가 0이다. 여기 2도 써줘야 돼. 이게 바로 케일리 해밀턴 정리의 방정식입니다. 근데 이게 그럼 뭔 말 하시는 거예요, 지금? A 15차가 어렵잖아요. A 15차가 너무 꼴보기 싫어. 아니, 15차는 또 너무 크고, 내가 만약 이런 문제를 냈어. 야, 4차, 2차, 3차, 2차, 1차, 요거 좀 구해줄래?
와, 이거 언제 다 A가 1, 2, 3, 4래. 언제 이걸 4승하고, 언제 이걸 3승하고, 언제 이걸 제곱하고, 언제 얘를 넣어서 전개하고 3 곱하고 5 곱하고 같은 녀석끼리 또 더하고. 와, 너무 복잡하대. 그럴 땐 바로 너네들이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쓰는 거야. 자, 케일리 해밀턴 정리 써볼게. A제곱. 얘네 둘이 다음 뭐 나오죠? 5 나와요. 마이너스 5A. AD 마이너스 BC. 4 빼기 6 마이너스 2E는 0이다. 라고 딱 찾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A제곱은 5A 플러스 2이다. 라고 넘겨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4차는 얘를 제곱하면 되지 않냐? 5A 플러스 2E를 제곱하고 3차는 여기다가 3A를 곱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3A 곱하면 3A 곱하기 5A 더하기 2E를 써주고 A제곱은 얘 그냥 써서 5배의 5A 플러스 2E로 바꾸고 그 끝에는 A 이렇게. 그래서 4차, 3차, 2차, 1차를 단순하게 지금 차수를 다 최고차항을 2차로 다 다운시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조금 빨리 하는 게 바로 케일리 해밀턴 정리의 어떻게 보면 이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행렬을 주고 복잡한 거듭제곱식을 계산하라고 할 때 방정식을 만들어서 케일리 해밀턴 방정식을 만들어서 걔를 차수를 다 떨어뜨리기 위해서 만든 게 이 공식이다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요거는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가 이게 숙제를 나가야 되는데 던졌다가는 내 생각에 너네 다 질문할 것 같거든? 우리 마플 교과서 한번 가볼게. 그래도 한 문제씩은 좀 풀어봐야 되잖아. 머리가 아프다, 얘들아. 머리가 아파. 이걸 어디부터 여러분들한테 건드려줘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바로 베이직으로 가버려? 바로 베이직 가면 베이직을 연습하면 다 되지 않을까? 잠깐만, 선생님 문제 좀 봐볼게. 베이직 어느 정도인가? 안 되겠다. 자, 가볼게. 앞에 대표 문제 좀 몇 개 풀려볼게. 영상은 끌게, 얘들아. 어차피 문제 풀이니까.